친구들 안녕. 7. 삼국시대 경제사회문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10을 넘지 않는 강의 영상이라 과연 찍는 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로 한 거 못해도 정근대사는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보던 안 보던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조금 더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드립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강의가 되는데, 첫 번째 강의처럼 키워드를 결국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죠?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내 얼굴이 안 나오고 그냥 화면과 음성으로만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삼국시대 경제사회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이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고 그냥 선지로 나올 만한 것들 정도. 요겁니다. 요거. 상옥과 관련돼서 신라 5세기 말 경주 바로 수도 금성에다가 시장을 개설했는데 6세기 초에 가면서 동시전, 이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가 됩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 삼국의 사회 모습도 마찬가지. 그냥 그랬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요거 비입니다. 비. 진대법. 요게 선지로 아마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을파소가 건의했고 바로 고국천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국천왕 키워드는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바꿨고, 왕위의 왕위의 부자상속,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떠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진대법, 국가재정과 국방력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 세력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사회보장제도야.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면은 국가재정,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어. 그리고 그들이 군대 가야 돼. 당연히 국방력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노비로 몰락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국가재정도 되고 국방력도 유지되고, 또 노비로 몰락되는 순간 노비가 되면은 귀족들이 개인 산노비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 세력도 견제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한 게 바로 진대법이 됩니다. 신라 골품제도와 화랑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허백회의, 귀족 합의체가 됩니다. 귀족의 단결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졌고,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 조정을 기능을 하면서 왕권을 나름대로 견제했던. 근데 여기서는 이 골품제가 조금 더 볼만한 겁니다. 개인의 정치, 사회활동 범위 및 일상생활까지 제한을 뒀으며,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골품제는 신라 지배층끼리의 또 하나의 신분제도야. 그러면서 이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육두품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절대로 관직이 더 이상 딱 정해져 있어. 승진할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신라 하대에 가서는 신라를 반하는 반신라 세력이 되는 거죠. 골품제 때문에. 화랑도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했습니다. 구성. 화랑은 대체적으로 징골 귀족들이, 그리고 낭도, 화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낭도는 특이하게 귀족뿐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했던 게 이 화랑도가 됩니다. 확대, 요거 하면 되는 거지. 진흥왕 관련돼서, 진흥왕은 단독 출제 나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흥왕 때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이 확대됐고, 원광의 세소고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거 화랑도, 신라와 관련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회의, 이 제가회의를 이끌었던 사람 대대로. 마찬가지로 백제는 정사회의고, 상자평이 전체적으로 이끌었고, 신라의 화백회의, 바로 요 상대 등이 요 신라 화백회의를 이끌어갔습니다. 화백회의와 관련해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만장일치제, 다 같이 만장일치제여야지만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통과가 됐습니다. 학문의 발달, 그냥 표로 그냥 쭉 보세요. 특별히
태학, 수도에 만들어진 학교, 유교경전, 역사서 교육, 당연히 귀족들 중심으로 했고, 경당, 평민들도 이 경당에서는 여기서의 한학은 그 한문,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거 그냥 유교, 유학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무술교육, 활쏘기 교육 이런 걸 시켰습니다. 고구려다운 거지. 백제, 유교 경전 5가지 유교 경전에 뛰어난 박사들이 있었고, 뭐 천문 역법을 하는 역박사, 의박사 이런 게 있었다. 신라는 임신서기서. 이 임신서기서는 돌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유교 경전, 뭐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유교 경전의 명칭들이 있는 걸 통해서 신라 사회에서도 이미 청소년들이 이렇게 유교 경전을 배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학과 관련돼서는 역사서 뭐 이렇게 유기에서 신집 5권으로 간추려 편찬했다. 고웅이 서기 편찬했다. 거칠불과 진흥왕 때 국사를 편찬했다. 학문의 발달은 뭐 따로 특별히 나올 건 없습니다. 요게 바로 임신서기서. 만약에 요런 게 나오면은 이거 신라 거 유교 경전 내용 학습 이런 게 같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불교의 수용과 도교,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그냥 당연히 뭐 호국불교, 삼국시대 때 불교는 호국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그래서 왕권 강화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고, 뭐 익산의 미륵사지, 백제거가 있고, 신라,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면은 요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교, 산천숭배, 신선사상, 노장사상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졌고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했으니 고구려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이 도교를 수입했고 이거를 융성했는데 이거를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정권 잡은 이후에 국가종교의 주도적 지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 고구려는 요 연개소문 내용이랑 사신도 그리고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영로 이것도 다 도교와 관련된 내용. 요게 사신도 중에 하나인 현무도. 사신도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4가지 동물. 백호를 제외하고 나 상상의 동물들 그런 그려놓은 것들. 그리고 금동대영로 이것도 그 도교와 관련된 거. 무덤 양식으로는 돌무지 무덤, 고구려. 하지만 나중에 가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돌로 된 방이 있기 때문에 방의 벽면 그리고 위에 천장 여기다가 벽화들을 그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백제는 한성 시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위례성 수도였을 때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고구려 부여 고구려 계통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들 바로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웅진시대 때 굴식 돌방 무덤 특이하게 벽돌 무덤이 나오는데 요거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남조와 백제가 교류하면서 남조에서 영향을 받은 것. 그래서 무령왕릉이 바로 이 벽돌 무덤 대표적인 게 됩니다. 사비시계 때 굴식 돌방 무덤.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나무 덧널 위에다가 돌을 무대기로 올려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흙으로 다시 쌓았어. 그러니까 도굴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요 입구만 찾으면 돼. 그래서 도굴이 쉬워. 하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꾼이 열심히 땅을 팠는데 또 돌무대기가 나오잖아. 당연히 못하겠지. 그래서 도굴이 어려운 게 특징이 됩니다. 요렇게 천장의 구조가 네모 모양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거를 모주림 구조라고 하니 모주림 구조는 고구려와 발해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건축가타 뭐 이런 게 있구나. 백제 거 뭐 이렇게 있고 황룡사 국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지금 무덤 양식 살펴봤고 요게 미륵사지 석탑이고 요게 요 미륵사지 석탑을 본따 만든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됩니다. 나중에 부여 가보면은 한번 가보세요. 삼국시대 문화, 요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모의고사에서 딱 2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안 나오고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모의고사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번 아스카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니 고구려, 담징, 해자 다 스님들 이름입니다. 종이와 먹 제조법을 전가했고 해자라는 승려, 쇼토쿠세다의 스승이 됐습니다. 백제, 아직기란 승려가 외 태자에게 한자 교육을 시켰고 노리사치계라는 승려, 불경, 불상, 전래됐으니 성왕 때 일본에 전래된 거 바로 성왕 때의 일입니다. 신라, 조선술, 축제술, 축제술은 제방을 쌓을 축자, 제방, 뚝을 쌓는 기술. 가야, 토기 제작 기술이 전수됐으니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 스이키라는 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 그때 아마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국가 뭐 이렇게 해서 신라와 관련된 건지 어쨌든 뭐 그런 걸 식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뭔지 아니까 그래서 다음 국가와 관련돼서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신라 거나 고구려 거 그래서 고구려 그 선지 중에서 찾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떤 각 나라마다 어떤 거가 있는 건지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그 지금 교류를 통해서 수산리 고분벽화가 우리나라 건데 그 고구려와 관련된 거 다카마스 고분벽화가 바로 요 수산리 고분벽화랑 거의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유상, 일본의 국보위로인 고류사 목조미륵 보살 방가사유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삼국의 경제사회문화 살펴봤습니다.